네,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전력이 수주가 유력했던 150억 파운드, 약 22조 원짜리 영국 원전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김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경제 성장의 원천인 투자 엔진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보유한 도시바가 다른 업체와도 협상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지난 25일 한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해제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바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비상이 걸린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책관을 29일 런던에 급파해 영국 정부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원전 사업권은 도시바에 있지만 원전 계약의 키를 진 건 전기료 판매 수익을 보장해줘야 할 영국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 29일과 30일 영국 현지 언론들은 잇따라 한전의 우선 협상권 박탈 소식을 보도하였고 애초 6월 말까지 본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왔던 것은 자금난 때문에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도시바와 한국을 상대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 영국의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붕괴한다면 국내 원전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언론에 의하면 한전이 이렇게 22조 원의 영국 원전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한국의 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였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루킹이 지난 18일 제출한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가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입수해 분석 중입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인데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은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김 지사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정치인, 지지 세력의 관계를 넘어선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진의 투자 기업 심리 위축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설비 투자가 무려 넉 달째 감소하고 부진의 골도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석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져 좀처럼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한 설비 투자 지수는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설비 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2000년 9월에서 12월 이후 1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6월 설비 투자 지수 원지수는 1년 전보다 13.8%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3년 2월 23.1% 하락한 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업황 BSI는 올해 5월 81을 기록했다가 6월 80, 7월 75로 2개월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전체 산업업황 BSI는 작년 2월 74를 기록한 후 최근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 것인데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기자였습니다.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일하고 있으니 투자 절벽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는 절벽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기업과 사람 모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다 강우량 부족으로 낙동강 창녕 하만 구간에 조류경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 창녕 하만 구간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조류경보 해제 이후 19일 만에 발령한 것입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 지점은 지난 14일 올해 들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이후 같은 달 28일 경계 단계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폭염이 이어지고 강우량이 적어서 조류경보가 다시 발령됐다며 이번 주에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산청 지역 폭염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기간 건설소방위는 산청 특리마을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기 작동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에게 폭염 취약 시간대 밭농사 등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예방 건강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청 소방서를 방문해 온열 질환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환자 발생 때 신속하게 출동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도민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협조를 잘해서 폭염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8월의 첫날, 오늘까지 폭염특보는 2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남에서는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양산의 최저 기온은 25.3도, 통영은 26도로 양산의 경우 열대야는 12일째 연속해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불쾌 지수도 상당합니다.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풍 종다리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일본 규슈 해상에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내뿜고 있어서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겠습니다. 창원 35도, 양산은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흘 동안 폭염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대비 더 단단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8월 1일, 창원 사격 선수권 대회가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개최되는데요. D-Day 30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를 하는 관계자분들과 창원 시민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성공리에 잘 치러져서 창원시가 세계 속의 창원시로 우뚝 솟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NC가 이번 시즌에 한 경기도 이겨보지 못한 삼성과의 원정 3경기에서 31일 첫날 양팀은 필승조가 총 출동하였지만 연장 12회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안타깝게도 4대4의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하루하루 최고치의 온도를 기록하며 폭염이 쏟아지는 이 무더운 날씨지만 NC 선수들이 이번 원정 경기에 좋은 성적을 기록해 NC 팬들에게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